이번 시간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카페에 가면 컵이라든지 이런 일회용 컵들이 이제 비닐로 플라스틱으로 나오죠.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비행기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컴퓨터 마우스, 자판기, 모니터의 테두리,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플라스틱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시대, 오직하면 제가 강의 소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대를 플라스틱 지질 시대에서 인류세의 시대라고, 그 지질 시대를 분류하는 그런 학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2009년도에 이렇게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았는데, 2015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우리나라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145.9kg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미국, 중국이, 이제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인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한 사람당 플라스틱 소비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이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틱 그만큼 편리하죠. 새로 뭘 만든다면 일단 무게를 고민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가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플라스틱 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물론 거대한 배는 철로 만들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빗자루도 대빗자루 또는 쌀빗자루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생활에 젖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합성 플라스틱은 1907년도 처음 발명이 됐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식품, 화장품, 이제 앞으로 사용할 미세 플라스틱의 대명사들이 이런 소개가 들어있는 거죠. 일부러 집어넣었던 거죠. 화장품 그 미백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세탁 효과 늘리기 위해서 세제 안에서 치약 같은 거, 의약품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걸 포장재로서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또 이런 폐차통, 또 탄탄한 자동차 내장재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잖아요. 또 만능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탄력성, 강도와 내구성, 제가 이제 수도 파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대개 경우에 이제 땅 속에 깊은 곳에 그 송수관, 말하자면 그 지름이 큰 그런 직경이 큰 송수관들은 철제 제품 사용하지만 그 안쪽에 또 플라스틱 코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가정에 사용하는 그런 그 관들은 또 플라스틱 관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공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탄력성도 있고 강도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독도 안 쓸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죠. 반면에 이제 플라스틱은 수백 년이 되면
수십 년이 되면 이게 닳아지는 거죠. 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포장재부터 가구, 우복까지 플라스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류세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구조물의 플라스틱에 비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5mm 미만의 플라스틱들을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1차 플라스틱이고 하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누는데 치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처음부터 여기 보면 생산 당시부터 작게 5mm 이하로 작게 제조가 돼서 이게 제품 안에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2차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들이 마모가 돼서 부서지면서 생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2차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1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즈라고 해요. 마이크로비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5mm 이하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그 이상 되는 것들 이상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치약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세정제, 뭐 스크럽 이런 쪽에 150ml 제품에 280만 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1차 플라스틱은 제조 당시부터 치약이라든지 이런 원료로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을 말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피부에 어떤 각질 제거제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성분, 쌀결 성분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특히 마이크로비드라고 그래요. 1mm 이하짜리 이런 것들이 치약이라든지 화장품에 들어있어서 미백제 또는 치약도 미백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1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2차 플라스틱은 이렇게 이제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들이 우리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모가 돼서 이제 이것이 5mm 이하가 된 그런 플라스틱들을 이제 2차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생 요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도로하고 마찰을 의해서 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 쪽에도 합성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세탁을 한다든지 뭐 아무튼 떨어져 나오고 우리가 집에 청소기를 이렇게 대보면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먼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우리 옷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카페트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플라스틱 팔레트라든지 개인용품 아까 말씀 치약이라나 뭐 샴푸라든지 이런 거 선박 코팅제에서 도로 페인팅, 도시 먼지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의류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 35%, 타이어에서 28%, 도시의 먼지 속이가 24% 하는 거. 도시 먼지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뭐 또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산업활동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바다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아까 앞에서 1차시에서 말씀드렸던 해양 쓰레기의 거의 63% 정도가 육지에서 유래된다고 그랬는데, 미세 플라스틱 경우는 거의 대부분 96.3%가 육상에서 유래가 된다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공했는데, 세계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마이크로비드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세 플라스틱의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1mm 이하의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각질 제거 효과에 있는 세안제나 치약 속에 든 알갱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국이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 오염의 적으로 경계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 폴리에틸렌이라는 P2라고 그러죠. P 제품.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냥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의 마이크로비드다 하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드 크기가 1mm보다 작은 것들을 말한다는 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량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조 개 이상 26만여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 있으면 2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 보시면 일회용 컵이 연간 257억 개, 일회용 비닐 봉투가 211억 개. 이게 지금 이제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용했을 때 그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면적으로 따졌을 때 서울시 면적에 이게 지금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1392제곱킬로미터로 약 2.3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하나, 서울시 2개 하고 이 정도의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그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거의 460억 개를 이제 1년에 배출한다 이 말이죠. 엄청난 양의 우리가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도 들어오고, 최근에는 음식, 물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죠.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건데, 마이크로비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안을 치약을 사용을 하면 이것들이 하수처리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수처리장이 이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게 이제 하차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냥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분해가 돼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 그래서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5조 이상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게로 따지면 약 27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앞에 설명했던 2배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60년도에는 4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런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에서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계속 떠다닌다 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떠다니기만 하면 문제인데 이게 플랑크톤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것이죠. 플랑크톤을 통해서 또는 직접. 그래서 2015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잡은 멸치 64마리 중에 49마리.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작은 멸치 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견이 되고,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에서도 이런 새, 알바스트로, 갈매기, 펭귄, 이런 186종의 바다새의 먹이의 그 행태를 조사해봤더니 99.8% 거의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이제 예측이 된 것이죠. 앞으로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랑크톤이 더 많게 되리라는 이런 굉장히 우울한 예측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플라스틱의 여정이라면 이제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직접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나면 하수구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플라스틱은 칫솔이나 생수병이나 옷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햇빛 때문에 이제 물속에 들어오면 햇빛 때문에 분해된다든지 또는 뭐 물 밖에서도 분해가 돼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지면 이것을 이제 물고기나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한테 식탁에 오르게 되면 우리 사람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세포 안에까지 침투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라든지 이런 유기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까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버린다든지 또는 분해가 돼서 오면은 플랑크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에까지 온다는 것을 이제 사파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린피스가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플랑크톤이라든지 물고기가 먹어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 식탁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 해양 동물 몸속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작용을 일어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역시 위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또 수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발견, 특히 북극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바다로 들어가면 완벽하니 제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텀블러라든지 이것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건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들을 먹었을 때 이 플라스틱 컵 주잖아요. 이거 반드시 분리 배출을 해줘야 돼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길가에 이제 많이 버려놨는데 이게 이제 수거를 하시는 분이 수거도 하지만 이제 갑자기 비가 온다는 해서 다 하천으로 가잖아요. 이거 바닥까지 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누구한테 오냐? 이걸 버린 자신한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이걸 분리 배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꼭 다 먹고 나서는 들고 가서 분리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배출할 데가 없으면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생태계와 환경을 배우는 학생, 수강생으로서 하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지구를 지킨다는 굉장히 작은 행동, 즐거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카페 방문했을 때 테이크아웃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머그컵에다가 머그잔에다가 받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고 또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하는 것들이 일회용 용품,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고, 그린피스가 이렇게 열을 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 파괴, 특히 생태계 파괴, 오직하면 지구의 지질 시대를 변화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제 플라스틱이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온 땅이 플라스틱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건강에 당연히 안 좋아요. 플라스틱 뭘로 만듭니까? 석유로 만들잖아요. 아스팔트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이 3차 시대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2017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이런 마이크로 비디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도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스웨덴에서도 이와 같은 법들이 만들어졌고, 세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플라스틱들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아까 석유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시면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 안쪽에 이렇게, 또는 이 조개류 안쪽에, 이런 플랑크톤 안쪽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음 주차에 강의할 텐데, 대부분 발암물질이에요. 잔류성 유기 물질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랑크톤들이 물고기가 먹게 되고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 사람한테도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유기성 합성 화합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벤젠인데,
염색체 손상 뭐예요?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는 기형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염색체 손상이라는 것은. 신경계 독성이 높아진다. 알디카브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신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화탄소라는 이게 있는 것들 거의 막 엄청난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할 수 있어요. 암, 신경계 손상,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과거에 그 개구리 같은 거 어떤 생물시간을 실험할 때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크릴 있잖아. 아크릴 간판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 기구를, 아크릴도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이런 것들을 접착하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클로로폼은 벽지에서 나왔고 막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암을 일으키고, 다이옥신 이것도 엄청난 암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변이도 일어나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에서 어떤 물질을 태울 때, 특히 이런 플라스틱을 태울 때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 외에 PCD, 폴리염화비닐, 트리클로레틸렌, TCE, 폴리염화비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TCE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이 배터리 만들 때 그 청정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한때 우리 지역의 하남 산업단지에 이 배터리 공장에서 이게 이제 그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엄청나게 공기중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조사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것을 흡수하는 활성탄 흡착탑을 2개를 보강하고, 또 공정별로 밸브라는 파이프도 다 점검해서 정상화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 암까지도 일으키는 것들, 거의 다 보면 암, 변이원성, 암 뭐 써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되도록이면 미세 플라스틱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에서 발췌한 것에 하면 신용카드 1년에 한 장씩을 먹는다 이 말이죠. 5g. 이 신용카드 한 장을 부수면 이 정도가 돼요. 이만큼을 먹고 일주일에 이 정도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6개월, 그 다음에 1년 250g, 10년, 만약에 80년 하면 이 음식물 수거통 있잖아요. 이만큼의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물론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는다는, 결국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는 것이, 섭취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미세 플라스틱 급조사는 앞에 플랑크톤에서 말했지만은 이게 이제 생수에서도 검출된다. 6개국의 11개 브랜드의 생수에서 검출됐다. 그런 것이 이제 이미 조사가 됐고요. 생수병 한 개에서 최대 1만 개, 1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됐다 하는 것이고, 동물 실험에서 이게 생식기나 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새끼죠. 안에서 막 깨어났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치어 안에서도 이렇게, 치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태어난 물고기인데 이렇게 많은 플랑크톤들을 섭취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검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
팀의 조사에 의하면 뜨거운 물을 부은 티백 있잖아요. 티백, 이런 티백, 홍차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티백을 주는데, 이것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코팅을 해놨어요. 이제 그럼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나노 플라스틱, 나노가 1조분의 1 밀리라고 그랬죠. 이것이 31억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먹는데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홍차라든지 이런 그 허브차 같은 거 줬을 때 이거 그냥 유리에 들어서 바로 주는 거하고 티백에 줬을 때는 이게 종이로 된 건지 이렇게 코팅이 된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된 건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티백 하나 사용하는데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배출된다는 것이죠. 이미 소금에서도 발견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버림으로써 플라스틱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물고기에 섭취되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증발해서 만든 소금 속에 나오는데, 나라별로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 242개, 국내 28개, 17개, 아무리 천일염이라 하더라도 우리 천일염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영양도 좋고 염분도도 적당하고. 그런데 바닷물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명이 1년 동안에 500에서 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셈입니다. 잘못하면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일회용품 금지 또는 그 보관용 수거 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일부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억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특수 상황이죠.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회용 컵, 접시, 일회용 용기, 나무 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이런 것들 전부 식당이라는 접객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라든지 많은 이제 곳에서 그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체 플라스틱을 만드는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설탕과 이산화탄소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임플란트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생수병 같은 경우도 젤라틴 필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또 스마트 진흙이라고 점토와 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어떤 플라스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소개 시간에 쿠키의 그 컵도 만든다고 그랬고, 이런 많은 항공사들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죠. 또 새우 껍질이 그 키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비닐 대체용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분해가 되는 대체용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버섯의 어떤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균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플라스틱처럼 어떤 만든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플라스틱이 우리 인류가 편리하게 사는데 또는 지금처럼 인류의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루트가 아까 먹이 연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거를 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적게 사용하고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대체 플라스틱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고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